자, 피부 분석 및 상담인데, 피부 분석 여기 부분에서 되게 쉬운 것 같지만 시험 문제 거의 다 나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걸 틀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피부 분석을 왜 하느냐, 그리고 상담을 왜 하느냐, 목적이 뭐냐, 그걸 알면 되는 거예요. 피부 분석은 뭐냐, 간단하게 고객의 피부 상태와 피부 유형을 파악하기 위해서, 피부 상태라는 것은 이 사람이 피부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아는 거고요. 피부 유형이라는 것은 지성인지 건성인지, 여드름이 났는지, 유형이라는 것은 이제 종류를 말하는 거죠. 파악한다. 누가 파악하는 거죠? 피부 마사지 하시는 분이 파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해서 관리 전에, 꼭 피부 분석을 언제 한다? 관리 전에 한다는 말이 나와야 돼요. 시험 문제에. 알겠죠? 피부 조직의 상태, 피부 유수분도. 피부 조직 상태는 뭡니까? 이 피부 조직 보면 우리가 보면은 애기들은 피부 조직 부드럽죠? 나이가 든 분 어때요? 조직이 헝걸하죠? 그죠? 그 부분. 유수분은 피부에 수분이 있는지, 기름기가 있는지 이런 거 정도. 그리고 피지는 뭐냐면 우리가 보통 말하면 이렇게 코에 보면 하얀 거 안에 이제 뭐 화장품 많이 바른다든지 하면 이렇게 피지가 올라오는 거 있죠? 코 안에. 그죠? 우리 꾹 짜면 흰거 나오잖아요. 그런 게 피지라는 거예요. 유분은 뭐냐면 얼굴에 기름기가 반들반들한 거. 알겠죠? 이게 피지와 유분을 구분하셔야 돼요. 결국은 피지도 기름기가 많은 사람이 많이 나는 거예요. 상태, 민감도는 뭐냐면 얼굴이 붉은 사람 있죠? 막 가렵고 하는 사람들. 색소 침착은 기미 주근깨를 말하는 거예요. 모공 상태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땅구멍. 그 상태를 말하고, 탄력성은 뭐냐면 이제 탄력이 있는지 아니면 축 처졌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뭐라 한다? 피부 분석인데 어떻게 한다? 과학적인 방법을 한다는 거죠. 피부 관리사가 자기 마음대로 니 피부 좋네, 니는 문제냐 하는 게 아니라 과학적인 기준에서 분석을 한다. 알겠죠? 이게 피부 분석의 정의입니다. 시험에 이런 말이 나오면 답이죠. 그죠? 이런 말이 나오지 않으면 답이 아닌 거예요. 4개 중에 찾을 때.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왜 하느냐, 목적과 효과는, 피부 관리사가 피부 분석을 왜 하겠어요? 이 사람의 문제점을 알아서 정말 관리를 잘해서 성공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마사지를 하기 전에 이 사람의 문제점을 알아서 기초 자료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나오는 거죠. 성공적이고 올바른 피부 관리를 하기 위해서 기초 자료를 이용한다. 이 기초 자료, 이 답이 중요한 거예요. 거기 줄 치세요. 시험에 이게 나오면 맞는 답이죠. 두 번째는 고객의 피부 타입이 맞는 적절한 케어와 제품을 선택하고 홈케어 교육도 병행한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사람이 지금 여드름 난 피부인데 막 기름기 많은 거 바르면 안 되겠죠? 그죠? 그리고 막 자극을 주면 안 되겠죠? 그 피부 타입이라는 것은 종류에 맞게, 이 사람 피부에 맞게 적절한 케어라는 것을, 영어로 케어가 우리말로 마사지 관리를 말합니다. 알겠죠? 그런 제품을 쓰고, 홈케어 교육은 뭐냐면은 우리가 홈케어는 영어로 집에서 관리하는 걸 말아요. 우리가 마사지 사면 비싸니까 매일 갈 수 없잖아요. 일주일에 한두 번 갑니다. 그 나머지는 집에서 또 자기 멋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도 당신 피부에 맞는 것들을 하게끔 교육을 시키는 거죠. 이것이 피부 분석을 하는 이유다. 아시겠습니까? 목적이다. 이거 시험에 나오면 이 두 말이 나오면 이게 답인 거예요. 아시겠죠? 피부 상담은 왜 하느냐? 그 손님이 이 피부샵에 가서 내 얼굴을 맡겨도 되는지, 그죠? 신뢰도 얻어야 되고, 그리고 또 상담하시는 분들 이 사람이 왜 왔는지 알아야 되겠죠? 피부 관리사가, 그죠? 그래야지 이 사람의 온 이유에 따라서 관리를 해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관리를 받으러 온 방문 동기와 목적을 파악한다. 그죠? 손님이 여기 왜 왔습니까? 하면 저는 뭐 주름살이 많이 생기고 갑자기 힘이 죽은게요. 얼굴이 가렵갑니다. 그럼 그게 문제네. 그러면 그게 진짜 문제인지 확인하고, 그죠? 그에 맞게 관리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방문 동기의 목적을 파악한다. 그리고 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피부 관리에 대한 조언한다. 피부 관리사는 이 사람한테 조언을 할 때, 당신은 지금 피부가 많이 건조합니다. 이럴 경우는 수분 크림을 많이 발라주시고, 일주일에 2번씩 팩도 해주셔야 돼요. 이런 거 전문적으로 얘기해줘야죠. 그죠? 자기 멋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피부 문제점과 원인을 명확히 파악하고, 앞으로의 관리 방법에 계획을 세운다. 상담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은 왜 여드름이 많이 나왔는지 원인을 파악하는 거예요. 파악을 어떻게 한다? 물어보겠죠. 뭐 당신 직업이 뭡니까? 지금 먹는 약이 있습니까? 그동안 뭐 아팠던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로 한번 물어보는 거죠.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원인을 파악을 해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죠?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잖아.
간단하지만 이런 거 틀리면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 피부 분석 유형이 나오는데 이것도 무조건 나오죠. 문진, 견진, 촉진. 이건 뭐냐면 피부 유형은 피부의 종류를 분석하는 방법인데 먼저 문진은 뭐냐면 피부관리사가 물어보는 거예요. 고객에게 질문해서 그 답을 보고 피부의 유형을 알아보는 거죠. 직업이 뭔지. 직업이 사실 밤에 일하는 사람도 있고 낮에 일하는 사람도 있고 잠을 못 자는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에 따라서 피부 상태가 너무 많이 다른 거예요. 그런 거 알레르기 유무는 뭐냐면 알레르기는 피부가 가려운 것을 말합니다. 피부에 습진이나 이런 것들 유무는 있는지 없는지를 유무라고 합니다. 질병, 어디 아픈 데가 있는 건지 우리가 속이 안 좋으면 얼굴이 뒤집어지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것도 물어보고 알 수 있는 거고요. 사용하는 약제, 갑자기 얼마 전에 괜찮은데 갑자기 이 약을 먹고 나서 얼굴이 막 이상하게 붉어지고 가렵고 막 뭐가 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물어보는 거죠. 어떤 약 때문에 이런 원인이 있는지. 또 사용하는 약, 화장품. 갑자기 늘 쓰던 거 쓰면 되는데 화장품에 가니까 좋은 게 있다 바르니까 얼굴 막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죠. 어떤 정확한 화장품을 쓰고 있는지를 또 물어봅니다. 그리고 피부 관리하는 습관. 세수도 안 하고 잔다든가. 그죠? 아니면 너무 맨날 때 뺏긴다고 얼굴 빡빡 민탠다든지. 그죠? 이런 것들도 잘못된 습관이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식생활도 너무 다이어트 한다고 많이 안 먹어도 얼굴이 윤기도 없고 건조해지고 기름기도 안 납니다. 아시죠? 그래서 또 너무 기름기 많은 음식을 먹어도 문제고요. 그래서 어떤 식생활을 가지고 있는지 규칙적인 건지 아닌 건지 물어볼 수 있어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지 알 수 있겠죠. 사람이 잠도 못 자고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얼굴이 퍼석하죠. 우리가 얼굴이 안 좋으면 너 요즘 뭐 걱정 있니? 그렇게 묻잖아요. 얼굴 상태를 보고. 이런 건 어떤 거다? 문진, 물어보는 거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내용을 보면 이거는 물어보고 아는 거다. 내가 판단할 수 있죠. 시험에 문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종류가 나오면 답인 거죠. 아시겠습니까? 견진은 눈으로 보는 거야. 우리가 눈을 딱 보고 어머, 저 여자는 기름이 잘잘 흐르네. 그죠? 얼굴에 기미가 많네. 이거 눈으로 보고 하는 거죠. 하지만 내 눈으로 보는 것도 견진이고 내 눈으로 기계를 사용해서 보는 것도 견진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육안으로 직접 보거나 확대경, 우드램프라는 기계를 사용해서 보는 것도 견진이라는 거죠. 시험에 견진에 해당 안 되는 것 했는데 확대경, 우드램프는 기계잖아. 내 눈으로 보죠. 기계지만 견진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떤 것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느냐? 피부의 유분 함량. 유분은 뭡니까? 기름기입니다. 우리가 얼굴 보고 야, 너 개기름 잘잘 흐른다. 눈으로 보고 확인하죠. 그죠? 그 다음에 모공 크기, 땅구멍이죠. 땅구멍도 우리가 눈을 보고 땅구 모공이 늘어났다, 크다 하죠. 예민 상태는 얼굴이 붉다든지 가려운 것도 보면 핏줄 막 나온 거 보면 눈으로 보고 알죠? 피부가 예민하네요. 혈액순환은 뭡니까? 상태는 우리가 혈액순환 상태 좋으면 피부 하였는데 안 되면 얼굴이 칙칙하죠. 얼굴 칙칙하면 건강 상태가 안 좋고 혈액순환이 안 됐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어떤 거다? 눈으로, 견진으로 판독할 수 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촉진은 뭡니까? 만져보는 겁니다. 만져보면서 할 수 있는 게 어떤 거냐면 피부의 수분 보유량입니다. 자, 보세요. 수분 어때? 우리가 보면서 촉촉해. 만지면서 촉촉하다죠. 그죠? 요거는 만져보면서 기름기 많아 이렇게 잘 안 하죠. 그냥 눈으로 보고 우리가 압니다. 근데 수분은 우리가 만져보고 촉촉하다고 하죠. 전부 다 이렇게 만져보고 많이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수분은 꼭 촉진이고 유분은 견진이라는 거 헷갈리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각질 상태는 우리가 말하는 때입니다. 때. 만져보면 느낄 수 있죠? 거칠거칠한 거. 그리고 탄력도 우리가 탄력이 좋으면 탱탱합니다. 만져보면. 탄력이 안 좋으면 어떻습니까? 물렁물렁합니다. 이것도 만져보고 알 수 있습니다. 이거 촉진이라고 하죠. 그러면은 피부 유형을 분석하는 방법에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있고, 그 다음에 기기 판독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기계를 사용해서 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먼저 우드램프가 나오는데, 이건 어떤 거냐면, 이거 네모난 상자예요. 네모난 상자에 얼굴을 다 갖다 넣으면, 제일 중요한 거는 자외선을 이용했다라는 건데, 우리가 이 햇빛에 보면은 뜨뜻한 거는 적외선이에요. 근데 빛 있죠? 그거는 자외선인데 그 빛은 우리가 봤을 땐 색깔이 없지만 우드램프에 들어가면 7가지 우리 무지개 색깔 있죠? 그 색깔별로 얼굴에 문제가 드러나는 거예요. 알겠죠? 그게 우드램프인데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은 자외선을 이용해서 피부의 문제점을 색깔별로 분석하는 거. 알겠죠? 그렇게 하면 우드램프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보면은 정상 피부는 어떻게 나온다? 청백색. 청백색이라는 것은
하얀白색인데 파란빛 나는 거죠. 아주 좋은, 그죠? 바닷물 깨끗한 것처럼. 건성 수분이 부족한 피부는 연보라색, 민감 모세혈관 확장 피부는 막 핏줄이 나오고 얼굴이 붉은 피부는 진보라색, 피지 여드름은 오렌지색인데 또 주황색이라고 나올 때도 있어요. 시험에. 오렌지나 주황색이나 똑같은 색입니다. 알았죠? 그 다음에 노화 각질 이런 때 같은 것은 흰색으로 나오고요. 색소 침착은 뭐냐면 김이 주근깨예요. 그거는 암갈색 이런 색깔로 보인다라는 거죠. 우리 보통 눈에도 그렇게 보이죠? 비립종은 뭐냐면 눈 밑에 이렇게 좁쌀 같은 거 막 난 거 있죠? 그런 것들은 노란색으로 나타납니다. 먼지나 이런 것들은 이제 반짝반짝거리는데 요새 시험에 살짝 많이 나오는 게 여드름과 색소 침착 그리고 건성 이런 것들 좀 많이 나오지. 이건 대부분 그렇게 나와요. 그 정도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학대경은 우리 돋보기 같은 걸로 해서 얼굴에 이렇게 갖다 대고 보는데 학대경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물어보는 게 가끔 나와요. 옆에 보면은 육안의 5배의 학대경을 통해서 면포 체크하고요. 색소 침착 체크하고 잔주름 이거는 학대경으로 볼 수 있다. 면포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피지 보면 코에 보면은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하얀 거 들어가 있죠. 여드름 되기 전 제일 먼저 그걸 면포라는 거야. 이게 이제 세균이 감염되면 이제 빨갛게 되죠. 그죠? 그 제일 첫 단계가 면포예요. 우리가 보면 꼭 짤 때 하얀 거 나오죠. 그 상태를 면포라고 합니다. 피부 분석기는 뭐냐면 피부의 표면의 조직은 뭡니까? 결이죠. 이거를 80에는 200배 정도 확대해서 보는 건데 한 요 정도만 보면 됩니다.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기계는. 유수분 pH 측정이라고 나오는데 pH 측정은 뭐냐면 우리 피부는 얼굴에 기름기하고 물기가 나오는데 뭐 맛을 보면 짭짤해요. 그죠? 이게 다 산성입니다. 알겠죠? 우리 피부는 그 짭짤한 것이 우리 피부를 덮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세균이 우리 손에 처음부터 세균이죠. 얼굴을 만져도 세균이 감염이 안 되는 거죠. 그 짭조름함에 산성의 기운이 다 세균을 죽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땀이나 이 피지가 우리 몸에서 나오면서 결국 피부를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세균이 감염되는 것을. 그 산성인지 중성인지 알칼리성인지 측정하는 것을 pH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보통 우리는 약한 산성으로 그 표면이 돼 있어야 세균에 감염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유수분의 pH는 뭐냐? 유분과 수분에 있는 그 산성의 성분을 측정한다는 거죠. 적당하게 있는가? 아시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그거를 깨끗하게 씻는다고 비누로 그냥 뿌다닥 씻어버리면 얼굴이 막 당겨버리잖아요. 그건 뭐냐? 얼굴에 있는 유분과 수분을 다 뺏겨간 거야. 그렇게 되면 깨끗해서 좋겠지만 세균 감염은 바로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끝나고 나서 바로 스킨을 바르는 거예요. 그럼 스킨에 뭐가 있냐면 이 약한 산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스킨을 하면서 다시 pH를 조절해 주는 거예요. 우리 약한 산성을 피부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피부를 보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킨 로션도 바르고 에센스도 바르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우리 막 안 바르고 그러면은 안 좋겠죠? 다 발라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이해되죠? 다 시험에 나오는 거죠, 이거는. 지금부터 하는 것들은 시험에 필수적으로 나오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자, 피부 상태 분석 방법. 딴 거 아니라, 자, 피부에 그러면 기름기와 물기 이런 것도 어떻게 분석하느냐, 이 말이에요. 자, 뭐 유분 함량은, 기름기는 티슈 휴지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쭉 물려서, 이게 피지가 있는지 없는지 이게 해보는데, 중요한 거는 세수하고 바로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세수하고 나서 기본 1시간 정도 30분 이상 있고 나서 측정을 해야 되겠죠. 그죠? 해야 된다. 수분은 요 볼을 이렇게 탁 올리면은 여기 잔주름이 생겨요. 주름이 많이 생기면 물기가 없는 거고. 그죠? 수분이 부족한 거고. 주름이 작게 생기면 수분이 괜찮게 있다라는 거죠. 그걸로 또 측정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잔주름이 많이 형성된 것은 수분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수분이 부족한 상태를 판정할 수 있는 거죠. 얼굴에 잔주름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수분 함량을 할 수 있다. 각질 상태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보고 알 수 있죠. 그죠? 매끄러운지 까칠까칠한지. 모공 크기는 자 정상 피부는 T존 부위를 했는데 자 T존은 어디냐면 여기 이마 여기가 영어로 T자죠. 우리가 가장 피지가 기름이 많이 나오는 데가 이 부분입니다. 알겠죠? 이 부분이 많이 뭐가 자꾸 나오니까 땅구멍이 넓은 거예요. 다른 데보다. 그러니까 뭐가 자꾸 나와서 T존 부위가 모공이 넓은 거죠. 왜? 분비물이 많은 지역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여기 U존이라고 T존 외에 보세요.
요 존, 요 볼태기, 눈 밑에 요 볼태기를, 요 U자죠. 이거 U존이라고 합니다. 이건 어때요? T존보다는 기름기가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모공 크기가 작아요. 알겠죠? 정상 피부인 경우는. 하지만 여드름 피부 같은 경우는 뭐 다 그렇겠죠. 온전신에, 그죠? 정상 피부는 T존 부위는 볼 부위보다 모공 크기가 큰 편이다. 정상 피부는 괜찮은 피부죠, 보통적으로, 그죠? 근데 지루성 여드름 피부 같은 경우는 T존 부위는 모공이 눈에 띄게 크고 코와 주변 뺨, 얼굴 전체도 모공이 큰 경우가 많은 거죠. 뭐가 자꾸 나오니까 여드름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세균이 먹을 게 많겠죠. 그래서 여드름이 생기니까 그걸 소독해 줄 수 있고 세균 죽일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되는 거죠. 탄력 상태는 피부 조직의 긴장감과 탄력 섬유 조직의 긴장 정도에 따라서 탄력성을 판단한다. 피부 조직의 긴장이라는 것이, 긴장이 어떤 거냐면, 자, 보세요. 이렇게 꽉 조여있는 게 그냥 긴장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력이 탱하게 긴장된 거죠. 그 말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얼굴 보면 그냥 안 만져봐도 얼굴이 탱탱하면 그냥 탄력 좋다고 하죠. 그 말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요거는 그냥 넘어가도 되고요. 자, 피부 유형이 나옵니다. 옆에 페이지 보면은. 자, 중성 피부, 있죠? 자,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자, 중성 피부의 특징과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그냥 물어보는 거죠. 물어보면은, 중성 피부에 관한 특징이 맞는 것은 찾아라. 아닌 것을 찾아라 합니다. 중성 피부는 가장 좋은 피부죠. 우리가 보통 애기들 피부. 얼마나 토실토실합니까, 그죠? 하얗고, 뽀얗고, 부드럽고, 그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우리 생년제 다시는 안 옵니다. 그 피부 상태를 중성 피부를 합니다. 보면 특징은 어떠한가 상상을 합니다. 피부 표면이 매끄럽고 부드럽다. 그쵸? 피지 분비와 수분 공급이 적절하다. 좋은 피부는 과하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적절하다. 적당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피부 이상이 뭐냐면 피부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색소, 기미 주근깨죠. 여드름, 잡티 이런 게 없다. 그죠? 그 다음에 피부결이 그쵸? 애기들 얼굴 보세요. 피부결이 막 그냥 섬세하죠. 그죠? 매끈매끈하죠. 모공이 미세하여 피부색이 맑다. 탄력이 좋고 피부 조직이 정상인 상태에서 단단하고 주름이 없다. 좋은 말만 다 있죠? 이거는 정상 피부다. 특징이다.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얼굴은 수분과 유분만 적절하게 늘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깨끗하게 세수하고. 그래서 한번 보면은 규칙적인 기초 손질로 지속적으로 피부를 유분과 수분을 그냥 균형을 유지해준다. 알겠죠? 더 이상 건조해지지도 않고 가지도 않게끔 유지해준다. 혈액순환과 신진돌사를 돕는 마사지와 팩을 한다. 자, 우리가 마사지를 하는 이유가 가장 목적이 뭐랬어요? 혈액순환을 좋게 해주는 겁니다. 알겠죠? 왜 혈액순환을 좋게 해줘야 돼요? 혈액순환에는 영양분이 들어있어요. 우리 세포는 영양분이 먹어야 살아요. 자, 우리가 동상이 걸리면 피가 안 통하죠? 썩어버리죠? 그죠? 이 안에 있는 이 세포가 피에 영양분을 못 먹어서 죽은 거예요. 이게 동상이 걸렸으니까 얼어보니까 피가 못 가죠? 피 죽는 거예요. 알겠죠? 피에는 영양분이 있는 거야, 산소하고. 그럼 세포한테 딱 영양분 주고 나면 세포가 산소를 먹고 이산화탄소 뱉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지가 먹은 영양분의 찌꺼기를 또 뱉어내는 거. 우리도 먹으면 뭐 싸는 것처럼. 그럼 그거를 다시 피가 걸러서 우리 심장이나 허파에서 다시 몸 밖으로 나오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혈액순환이 우리가 건강하려면 운동해라, 혈액순환 좋게 하란 말은 그게 건강의 원리인 거예요. 모든 세포가 피에 영양분을 못 먹으면 죽는 거죠. 우리도 뭐 안 먹으면 죽잖아.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이 세포 하나가 다 살아있는 거죠. 머리, 눈이든 눈썹이든 다 있는 거죠. 죽어버리면 껍데기로 나오는 거죠. 알겠습니까? 세포가 죽은 거 껍질. 우리 같은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되고 신진대사가 뭐냐면 좋은 거 먹고 나쁜 거 빠지는 겁니다. 몸 밖으로. 우리 먹었으면 무조건 싸야 되죠. 그저 땀이나 뭐 기름이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재채기나 이 방법으로 해서 몸에 있는 게 다 빠져야 되는 거예요. 나쁜 게. 그게 안 빠지면 몸에 독소가 생겨서 질병이 되고 몸이 붓고 막 그러죠. 그런 거죠. 결국은 우리가 마사지 하는 이유는 혈액순환과 신진대사를 좋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마사지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팩은 얼굴에 붙이는 거죠. 2주에 1, 2회 정도 실시한다. 어떤 팩만 하면 되겠어요? 그냥 수분과 유분을 그냥 주는 것만 하면 되는 겁니다. 문제가 없기 때문에 주름도 없고 기미도 없기 때문에 그걸 개선할 필요는 없겠죠. 이렇게만 해주면 됩니다. 2열을 보면은 비타민 A와 비타민 E, 천연 보습 이자가 함유된 제품을 사용하여 노화를 방지한다. 비타민 A와 E는 뭐냐? A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레티놀이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봤죠? 화장품에 레티놀 피부를 재생시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상처가 났잖아요. 어떤 연고를 바르면 새살이 올라오죠.
새살이 빨리 세포가 올라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성분이 있는 게 레티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부가 이 레티놀 바르면 피부가 빨리 이제 죽은 세포는 나가고 또 새살이 올라오면서 빨리 이렇게 회복이 될 수 있게 하는 거죠. 비타민 E도 마찬가지고요. 아시겠죠? 그건 토코페롤이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봤죠? 토코페롤. 이거는 우리 몸에 되게 필요한 영양분들이에요. 천연 보습인자는 수분이죠.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들을 먹어주면 피부는 그냥 건강하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이런 거 쓸 필요는 없겠죠? 이건 다 좋은 말이니까 좋은 말은 다 가면 되는 거라. 알겠습니까? 읽어보고 나쁜 말만 안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하지 말고 판단을 하는 거야. 이해를 해서 좋은 말들은 피부에 다 좋은 거 쓰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건성 피부는 뭐냐면 얼굴에 물기가 없는 거예요. 자, 논바닥에 물기가 없으면 어떻겠습니까? 땅이 막 갈라지죠? 우리 얼굴도 마찬가지예요. 쫙 갈라지는 게 주름살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럼 피부가 논바닥에 물이 없으면 쫙 갈라지면 논바닥이 딱딱하죠? 부드럽지 않고 유연하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피부가 보면은 각지층의 수분과 피부의 유연성이 부족하댔죠? 물기가 없으니까 찢어질 것 같죠? 따갑고, 그죠? 부드럽지가 않단 말이에요. 유연성이 부족하단 말은 부드럽지가 않다는 거야. 촉촉하지도 않고. 그게 건성 피부의 특징이에요. 그럼 시험에 건성 피부의 특징이 맞는 것은 이 말이 답인 거죠. 그죠? 두 번째, 하정이 들뜨고 피부가 얇아서 식빗줄이 생긴다. 별표하세요. 이 문구 되게 많이 나와요. 하장이 들뜬다. 얼굴에 수분기가 없으니까 분을 바르면 분이 촉촉 안 묻고 불 뜨죠? 그죠?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건성 피부의 특징은 뭐냐? 피부 껍질이 얇아요. 알겠어요? 껍질이 얇다 보니까 이런 식빗줄 같은 게 보여요. 껍질이 얇아서 피부 보호막이 얇기 때문에 기미 주근깨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 보면서 건조한 사람은 기미 주근깨가 있어요. 알겠죠? 그건 왜냐면 피부를 보호해줄 수 있는 막이 얇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큰 특징으로 많이 시험에 나와요. 건성 피부에. 또 주름이 발생이 쉽다. 맞죠? 물이 없으니까 주름살 생기겠죠? 그러니까 노화 현상이 빨리 된다. 빨리 늙어버리겠죠? 그죠? 나이와 상관없이. 모공이 자꾸 윤기가 없다. 얼굴에서 나오는 기세 땅구멍이 늙지. 그죠? 물도 안 나오는데 모공이 늙을 필요가 있겠어요? 없죠? 그러니까 외우려고 하지 말고 시험에 건성 피부는 모공이 크다 작다만 나오면 그걸 외우려고 생각하지 말고 물도 안 나오는데 뭐 땅구멍이 클 일이 어딨냐고. 작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윤기 없는 건 당연하죠? 피지 보호막이 얇아서 피부 손상돼서 색소가 침착되어 기미 주근깨 생긴다. 아까 피부 껍질이 얇다 했죠? 얇은데 기미 주근깨가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햇빛을 받잖아요. 그럼 이 자외선이 피부 진피까지 들어가면 피부가 조직이 파괴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닷가에 한참 놀고 오면 피부가 거칠거칠하죠? 피부가 손상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기미 주근깨가 올라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잠깐만. 요거 놀리겠죠, 요거. 이거는. 자. 그래서 이것이 건성 피부의 특징이다. 알겠죠? 그럼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얼굴에 물기가 없어서 주름살 생기니까 수분 많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주름살 생긴 것도 없애야 되니까 아이크림 좀 발라주면 되겠죠? 그 기미 주근깨 없는 것 좀 없애주면 되겠죠? 그죠? 그렇게 딱 머리를 생각하고 그런 말이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자, 보면 1번 보면 화장수는 알코올 성분이 적은 것을 사용한다. 화장수가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스킨입니다. 알겠죠? 스킨인데 알코올은 뭡니까? 우리 남자들 바르면 얼굴이 따갑죠? 피부 껍데기가 얇은데 알코올 성분 많으면 얼굴이 확 따가운 거예요. 그래서 적은 걸 써라. 없는 거 말고 적은 거. 알겠습니까? 왜? 피부 껍질이 얇기 때문에 너무 강한 거 쓰면 피부가 막 따갑고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적은 거 써라. 아이크림은 아침 저녁에 발라줘라. 맞죠? 잔주름이 있으니까 수분 부족 현상을 막기 위해서 생수로 물 좀 많이 마셔줘라. 잦은 세안과 세정력이 강한 제품 피하고 미온수를 세탁해라. 이 말은 뭐냐면 얼굴에 안 그래도 물기 기름기도 없는데 자꾸 씻어버리면 있는 것도 다 벗겨버린다는 거죠. 너무 자주 하지 마라. 그리고 강력한 클렌징 비누로 막 너무 빡빡 씻지 마라는 거죠. 근데 미지근한 물로 얼굴에 식혀주고 그렇게 해라. 팩은 일주일에 2~3회 정도 충분한 수분과 영양을 듬뿍 주는 팩을 해라. 또 기미 주근깨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비타민C, 야채가 많이 든 음식을 섭취해라. 알겠죠? 그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면은 피부 건성이 많이 완화되겠죠? 그 다음에 건성에는 2가지가 있어. 밑에 보면은 이거 나왔죠? 내가 꼭 나온다 했잖아. 근데 아는 걸 틀리는 거야. 일반적인 건성은 뭐냐면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건성이라는 것은 몸속에서 아예 피지,
기름하고 한선은 땀샘이에요. 거기서 물이 나오는 게 부족한 거예요. 부족해서 아예 물이 생성된 게 부족해서 생기는 게 일반적인 건성이고 안에서는 아무리 생성해주는데 겉에가 건조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그러면 잔주름이 생기는 걸 보면은 표피만, 피부 껍질만 건성인 거예요. 알겠죠? 속 안에서는 물하고 기름을 잘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피 건성은 뭐냐면 피부는 보면 피부 껍질은 표피고 이 피 안에 있는 것이 이제 진피 그 안에서 이제 그 혈액순환도 되고 혈관도 있고 림프도 있고 땀도 만들어내고 피지도 만들어냅니다. 거기 자체가 망가진 거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우리가 굵은 주름이 생깁니다. 알겠죠? 그거는 뭐냐면 내 피부 조직이 좀 상인 거죠. 그죠? 그러면 굵은 주름이 생기고 잔주름이 생긴 거는 상하지가 않았어요. 물만 주면 됩니다. 얼굴에. 알겠죠? 그럼 그거는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표피 견성이라 하는 거죠. 껍데기만 건조하다. 아시겠습니까? 이거는 시험 한 몇 번 치면 나오는 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지성 피부. 지성 피부는 말 그대로 얼굴에 기름기가 많이 나오는 피부를 말하는 거예요. 특징은 화장이 잘 받지 않으면 쉽게 지워진다. 별표하세요. 검은구. 자, 가장 큰 특징인데 뭐냐면 화장이 잘 받지 않는데 기름기 많으면은 촉촉하게 잘 받지. 잘 들뜨는 거예요. 기름하고 이기 때문에 참 밀착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냐면 잘 지워진 거 뭐냐면 코에 자꾸 기름이 나오니까 여기가 지워지죠. 우리 그런 경험만 하면 오되면 자꾸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수정하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아까 건성에 화장이 들뜨고 이거랑 이거를 막 섞어내는 거예요. 지성 피부에 대한 거 설명 맞는 거 아닌 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따로 보면은 정확하게 알지만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면 건성이 들뜨는 건지 지워지는 건지 안 받는 건지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합시다. 들뜬다는 것은 아예 묻질 않는 거죠. 부르륵 나른 거죠. 물기가 없으면 아예 묻지 않죠. 잘 받지 않는 것은 뭐냐면 층이 기름층하고 우리 표피층이 딱 맞다 보니까 촉촉하게 먹질 않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잘 지워지겠죠? 자꾸 뭐가 나오니까. 그죠? 그럼 이거는 무조건 지성 피부의 특징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피지분지가 많아서 여드름과 뽀르지가 잘 생기고 피부가 거치고 모공이 넓다. 뭐가 자꾸 나오니까 세균이 여기 막 있겠죠. 우리가 손을 만지다 보면 세균이 먹을 게 있겠죠. 그죠? 기름기하고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감염이 잘 되는 거. 그게 여드름 생긴 거예요. 여드름 생겼다는 세균이 감염된 거예요. 뽀르지 같은 거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꾸 뭐가 튀어나오니까 피부가 거칠거칠하겠죠. 자꾸 뭐가 나오니까 모공이 큰 거예요. 넓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외우려고 하지 말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죠? 뭐가 자꾸 나오면 거칠고요. 나오니까 모공이 넓은 거예요. 이게 그냥 지성 피부의 특징이에요.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럼 관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안에 나온 거를 잘 빼주면 될 거고, 그죠? 그리고 상처도 생기겠죠. 여드름 같은 거 생기면, 그죠? 상처도 좀 마무리해줘야 될 거고, 피부를 어쨌든 청결하고 깨끗하게 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세안이나 팩을 한 후에 마무리할 때는 수렴 화장수를 사용한다. 자, 이거 택하세요. 기억. 세안이나 팩을 한 후에, 자, 세수하고 팩 한 후에 수렴 화장수 쓰는데, 수렴 화장수는 뭐냐면, 모공이 늘어난 것을 줄여주는 화장수입니다. 스킨을 말합니다. 알겠죠? 땅구멍 쪼아주는 거. 그런 것을 왜냐면 막 자꾸 나오니까 늘어내니까 탄력도 떨어지고 얼굴도 더 결이 안 좋죠? 그걸 쪼아줘야 되는데 언제? 세안하고 팩을 하고 나서 그 전에 쪼아주면 안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여드름은 노폐물이나 각질이 피부 표면을 막아서 생기기 때문에 각질 잘 제거해라. 이제 때가 있으면 안에 뭐가 있는데 좀 빨리 나오면 돼. 이 때가 구멍을 막고 있으니까 안에서 뭐 공기는 거죠? 그죠? 그 때를, 이 각질을 벗겨줘라. 그럼 안에 있는 노폐물이 나오게. 아니면 그 세균하고 난리 나는 거죠. 안에서 놀면서 염증 생기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각질, 때를 좀 뺏겨줘라. 그래 안에 있는 게 빠져나온다. 이 말입니다. 여드름은 천연 스킨을 사용하고 일주일에 2, 3회 팩을 하여 모공성 있는 피지와 노폐물을 제거한다. 결국 뭐냐면 안에 있는 걸 빼주는데 전용 스킨은 뭐냐면 자 여드름은 지성 피부는 뭐가 많이 나오고 여드름이 생긴 거예요. 여드름 피부가 아닌데도 여드름이 생겨요. 그러면 전용 스킨은 뭐냐면 우리 물 같은 거죠. 그거는 소독을 할 수 있는 스킨을 말하는 거죠. 여드름 전용은 안에 세균이 감염되기를 막는 소독을 할 수 있는 스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드름 전용은 약간 산의 기운이 조금 강한 걸 씁니다. 아시겠죠? 일반 피부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전용 스킨을 쓴다라고 하면 됩니다. 중성 피부나 건성 피부는 그렇게 쓰란 말 없죠? 그죠? 수분만 주면 됩니다. 이건 뭐가 자꾸 나니까 세균을 죽여야 되니까 그 전용 스킨을 쓴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했고, 복합성 피부는 뭐냐면 얼굴에 여기는 T존, 여기는 기름기가 잘잘잘 흐르고 여기는 뭐가 안 나는 거야. 건성인 거. 이 두 가지를 한 군데 다 있는 거예요. 이거는 태어날 때는 안 그래요. 태어날 때는 복합성을 띠지 않는데 자라면서 내가 어떤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뭐 음식을 잘못 먹었다든지 리듬을 깨졌을 때 얼굴이 변해버리는 거죠. 상태가.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딴 거 없죠? 부위별로 각자 관리하면 되겠죠? 그죠? 이거를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기름기 많은데 기름기 많은 지성으로 관리하고 건조한 데는 건성 피부처럼 관리하면 되는 거죠. 각 부위마다 적절한 걸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보면 피부결이 곱지 못하고 피부 조직이 전체 일정하지 않다. 이거 별표하세요. 복합성 피부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전체적으로 일정하지 않다. 그쵸? 여기는 기름기가 많아서 땅구멍이 넓고 뭐가 볼록볼록 튀어나오고 건성 여기는 모공도 구멍도 작고 그죠? 건조하고 전체적으로 일정하지 않겠죠? 결이? 그 말입니다. T존 부위는 피지 분비가 많아서 여드름과 뽀르지가 생기고 모공이 크다. 뭐가 자꾸 나오니까 뽀르지도 나오고 모공도 넓겠죠? 그 외에 T존을 제외한 건 어디입니까? U존이죠? 시험에 U존이라 해도 되고 T존을 제외한 부위라도 같은 말입니다. 아시겠죠? 어떻다? 세안 후 당김 현상이 있다. 세안 후 세수하고 나서랍니다. 세안은. 세수하고 나면 당기는 건 건성이죠. 그죠? 그러니까 눈가에 잔주름이 생긴다. 건성이죠. 건조하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복합성 피부다. 맞죠? 여기는 기름기가 많고 여기는 건조한 피부가 복합성이다. 복합. 2개 이상이 얼굴에 같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 말했죠. 얼굴 부위별 상태에 따라서 관리한다. 볼은 건성 관리하고 이마는 지성 피부니까 지성 관리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답입니다. T존 부위는 뭐가 많은 거 피지 조절을 병행하고 그죠? 볼은 클렌징 로션, T존 부위는 클렌징 폼으로 한 번 더 세안을 한다. 이 말은 뭐냐면 나중에 클렌징에서 제가 설명할 거니까 그 설명대로 이 말이 그냥 이해됩니다. 알겠죠? 자, 넘어가고요. 자, 민감성 피부는 뭐냐면 예민한 겁니다. 얼굴이 막 붉다든지 막 가렵다든지 막 열이 확 난다든지 막 트러블이 일어나는 그런 피부를 말합니다. 자, 지성 피부도 여드름이 생기고요. 여드름 피부도 여드름이 생기고 민감한 피부도 여드름이 생깁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여드름이 난다? 아닙니다. 자, 어디? 지성 피부도 여드름 나고요. 뭐가 자꾸 분비돼서 세균이 감염되는 거죠. 그 대신 지성 피부는 부위별로 다 나는 게 아니에요. 듬성듬성 나는 사람 있고 여드름 피부는 얼굴 전체 나는 얼굴을 여드름 피부를 합니다. 알았죠? 민감한 피부는 어떤 자극에서 막 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민감한 피부의 특징을 보면 여드름도 나고 발진이 뭐냐면 얼굴이 붉어져서 불끈불끈하는 거 붉어져서 얼굴이 파개진 걸 말하는 거죠. 그 발진이랍니다. 알레르기는 뭐냐 막 가려운 거죠. 알겠죠? 이런 것 등이 트러블이 생기기 쉬운 피부가 민감한 피부다. 화장을 바꾸어 사용하면 처음에는 예민한 반응을 일으킨다. 자기가 늘 쓰던 거 쓰면 되는데 뭐 샘플 좋은 거 한번 쓰면 얼굴 막 가렵고 뭐 뽀르지 나고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 민감한 피부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차가운 거, 열, 햇빛, 오염 물질, 갑자기 온도가 바뀌면 얼굴이 쉽게 막 붉어진다든지 가렵다든지 이런 증상이 있는 사람은 다 민감한 피부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 되도록이면 한 영양크림도 바르지 말고 너무 얼굴 물리적 자극은 뭐냐 막 민태는 걸 말합니다. 얼굴에 마사지 한다고 그런 거 하지 마라. 좀 피해라. 최소한 자극을 주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알코올 함유가 되어 있지 않는 거. 자, 건성은 알코올 성분이 적은 걸 쓰라고 했어요. 근데 민감한 건 아예 없는 걸 쓰라 했습니다. 알겠죠? 저자극성. 자극이 아예 없는 것들에서 조금만 자극을 주면 붉어지고 가렵하기 때문에 저자극성을 써라. 이게 그냥 답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해를 되죠? 이해만 되면 됩니다. 알겠죠? 이해를 해야지 외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그 민감한 피부입니다. 자, 여드름 피부는 어떻다? 얼굴 전체에 여드름이 막 나는 거죠? 피부가 조금 두껍고 거친 편이면 칙칙하다. 얼굴 여드름 난 피부 보면 얼굴이 막 불그리스레하죠. 그 얼굴 껍데기가 두껍고 그죠. 막 모공이 막 넓고 정말 못 봅니다. 그죠? 그런 피부를 말하고 피지 분비가 많아서 늘 번들거리고 지저분하고 그죠? 그렇습니다. 화장도 잘 안 받죠. 그리고 이제 이런 형태를 여드름 피부라고 한다. 그럼 여기 여드름의 형태가 나오는데요. 자, 시험에 여드름 이거의 종류가 이제 시험에 잘 나옵니다. 면포, 기역, 니은, 구진, 디귿, 농포, 절정, 낭조 요 단계로 여드름이 되는 거예요. 면포는 뭐냐면 아까 말했죠? 우리가 이제 요 코에 보면 하얀 피지가 딱 있죠. 그죠? 요게 면포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어쩌다 이렇게 우리가 만지게 되죠. 그러면 뻘겋게 공기죠. 그게 구진입니다. 근데 이게 뻘겋게 공겨갖고 있으면은 좀 있으면 이제 어떻습니까? 이제 노구의 머리만 이렇게 노래지죠. 근데 그때 짠다고 뭐 나오지는 않아요. 그게 농포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한 며칠 지나면 딱딱해지면 열도 화끈화끈하고 막 터지기 일보 직전에 막 있는 거죠. 근데 잘못 짜지지도 않죠. 그죠? 그게 이제 절정인 거예요. 그래 이제 목욕탕 가서 이제 우리가 좀 불어가지고 있으면 누렇게 공기면 푹 짜면 피고는 나오죠. 그게 이제 낭종인 거예요. 그리고 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얼굴에 구멍이 뽀끔 생기죠. 그죠? 그럼 이제 흉터가 생기는 거예요. 여드름이 생기는 단계가 이겁니다. 알겠죠? 처음에 면포 상태에서 안에 하얀 건지 있으니까 세균이 우리가 만져갖고 이제 감염이 된 거. 그럼 세균이 이제 그걸 먹은 거죠. 먹다 보니까 감염됐다는 게 불거스럽게 됐다는 게 세균이 감염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농포가 생긴 게 뭐냐면 이제 그게 수분 세포예요. 우리가 세균이 들어오면 어떠냐면 나중에도 배우겠지만 피 속에 백혈구라는 게 있어요. 그게 세균이 들어오면 그게 가서 막 이렇게 싸웁니다. 세균하고. 싸워서 시체가 우리가 보통 말하는 고름 같은 그런 거죠. 아시겠어요? 공긴다 하죠. 그죠? 공깁니다. 그거는 시체입니다. 시체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자꾸 이제 하다 보니까 자꾸 전쟁이 나겠죠? 그러면 이제 막 열도 화끈화끈하죠. 만져보면 그죠? 그러면 딱딱해지죠. 이제 절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게 어느 정도 다 끝나면 이제 우리가 푹 짜면은 세균도 다 빠져나오고 시체도 다 빠져나오고 피고름 나오죠. 그러면 이제 새살이 이제 구멍이 뻐끔 난 상태가 낭종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이 단계 아시겠죠? 자, 이거 그래서 이런 단계를 시험에 나옵니다. 그럼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드름 피부는 유분기가 적은 제품을 쓰는 게 좋다. 안 그래도 막 기름기가 많이 나서 여드름도 나고 하는데 기름기 많은 막 골드크림, 영양크림 바르면 안 되겠죠? 좀 기름기가 작은 그런 걸 써라. 그래서 여드름 난 피부, 지성 피부는 수분크림을 꼭 발라줘야 돼요. 우리가 기름기 많다고 해서 기름기 없는 거는 기름기 있는 거 바르면 안 되지만 수분을 줘도 돼요. 아시겠죠? 수분을 안 주면 늙어버리겠죠? 그래서 기름기가 많고 여드름 많은 피부도 수분을 줘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거기에 맞는 크림을 주고 피지 감소를 위해서 이제 그 전용 세제를 쓰라. 여기서 보면은 여드름과 민감한 피부는 무조건 그게 맞는 전용 화장품을 쓰는 게 답이에요. 아시겠죠? 그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뭐든지 클렌징도 여드름과 민감성은 전용 제품을 쓴다. 알겠죠? 나머지는 그런 거 없어. 그건 좀 작은 거 쓰면 되고 기름기 많은 거 쓰면 되지만 얘들은 무조건 전용 쓴다. 알겠죠? 그 말이 나오면 답입니다. 그래서 니온을 보면은 살리실산, 비타민 A, 아하 등의 성분이 함유된 걸 쓴다. 살리실산은 산이라는 성분이죠. 그죠? 내가 산은 뭡니까? 산의 성분은 세균을 죽인다고 했죠. 그죠? 비타민 A는 뭡니까? 레티놀인데 내가 뭐래서 죽은 세포를 살린다고 했죠. 어차피 상처가 났으니까 자꾸 레티놀 바서 살살이 빨리 올라와야지 여드름 흉터가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레티놀 있는 화장품 써야 되는 거예요. 아하는 뭐냐면 클렌징인데 이것도 산의 성분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드름은 뭐습니까? 세균 때문에 생긴 거죠. 그래서 이런 산의 성분을 발라줘야 세균을 죽여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야 여드름이 깔아앉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애들 막 여드름 났는데 막 떼수건을 민태고 그죠? 보면은 아무 크림을 바르면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럼 세균이 더 좋아하겠죠? 그럴 때는 이제 그 세균을 죽일 수 있는 그런 화장품, 전용 화장품 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알칼리성이 있는 비누 화장품 쓰면 세균의 번식을 더 초래한다. 이 말은 뭐냐면 자, 산성은 맛으로 보면은 신맛이에요. 중성은 물맛, 니 맛, 내 맛도 없죠? 아무런 영향이 없는 거예요. 알칼리는 뭐냐? 우리가 달달한 걸 알칼리 성분이 합니다. 맛을 보면은 우리가 과일을 먹으면 어때요? 껍질은 신맛이 나고 안에는 달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비누가 산성 비누가 있고 알칼리 비누가 있는 거예요. 세수 비누 중에서. 근데 보면 알칼리 비누를 이렇게 사용하면 세균이 달달하니까 더 번식을 하는 거예요. 산의 성분이 있는 비누를 쓰면은 산의 성분이 세균을 죽이겠죠. 식초나 소금기 같은 건 우리가 살균 소독이 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알칼리 비누를 사용하면 여드름 피부는 더 세균이 좋아라 난리 나는 거죠. 그래서 쓰지 말라 이 말이 이거 시험에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노화 피부는 말 그대로 늙은 피부를 말합니다. 그러면 특징이 어떨까? 우리 늙은 피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피부 건조화로 잔주름이 발생한다. 그죠? 이제 늙으면은 몸 자체에서 물을 많이 생성 못합니다. 우리가 발라도 금방 건조해지죠? 그래서 주름이 생긴다. 탄력이 저하되어 모공이 넓어진다. 탄력이 축 처지니까 땅구멍도 축 처지면서 넓어지죠?
그 다음에 노폐물 축적으로 표피가 두꺼워진다. 신진대사가 잘 일어나야 몸속에 있는 찌꺼기가 잘 빠집니다. 늙으니까 그럴 힘이 없으니까 찌꺼기가 안 빠지고 피부가 두꺼워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신진대사는 뭐다? 몸속의 세포가 활동을 하면 찌꺼기 빠지는 게 우리가 피지와 땀으로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제대로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안에 채여가지고 딱딱해지는 거죠. 두꺼워지고. 아시겠어요? 자외선 방어 능력이 저하로 색소 침착이 생긴다. 피부 자체에서 막이 얇아지면서 햇빛을 막을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미 주근깨, 우리 조선꽃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표피의 진피 구조 변화로 피부가 얇아진다. 이 말은 뭐냐면, 자, 할머니들 피부 보면 그런 거 기억납니까? 껍질이 들어지죠? 껍질이 놀죠? 우리는 보면은 껍질하고 살하고 같이 노는데 할머니들 보면 껍질이 만져져요. 껍질만 띡 떼져요. 그죠? 이 쭉 늘어나죠? 그 말은 뭐냐면 이제 피부 조직이 이제 구조가 이제 흐트러진 거라. 그래서 요 변화가 돼서 이게 껍데기 옷이 얇아져요. 무슨 말인지 껍질은 얇아요. 투명 CPC도 보이고 그래. 기억납니까? 할머니들 피부? 네.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게 이제 늙은 피부의 특징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그냥 늙었습니다. 그러면 물기하고 기름기가 없으니까 물기 기름기를 많이 줍니다. 근데 뭐 콜라겐도 주면 되지만 이제 나이 들었기 때문에 그걸 별 효과가 없겠죠? 더 이상 노화되는 걸 방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 외에는 뭐 화장품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고 아니면 성형수술 해야지 뭐. 그죠? 그 방법밖에 없는. 하지만 여기서는 피부 미용은 성형수술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화장품이나 손으로 관리하는 겁니다. 알겠죠? 성형은 의학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거는 여기에 절대로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유분과 수분이 충분히 함유되어 있는 화장품을 사용하고 선크림, 로션 이런 것들을 자외선 막아주고 자외선, 뭐 건조, 찬바람 등을 자극을 최소한 막는 것으로 피부를 보호해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노화는 잘 안 나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클렌징은 말 그대로 얼굴 화장품을 지우는 거죠. 얼굴에 먼지 있는 걸 지우는 게 우리가 보통 클렌징 화장품 쓰죠. 시험에 클렌징의 목적과 효과 이건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왜 하느냐? 클렌징은 노폐물을 제거하여 피부를 청결한 상태에 유지시켜 피부 세포의 호흡과 신진대사를 원하게 한다. 이게 그냥 답입니다. 요 문과 그대로 나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2번 피부 기능을 원활히 유지시켜서 피부 노화를 막고 영양의 흡수를 도와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클렌징을 한다. 이 말이 뭐냐면 간단하게 말하면 노폐물을 제거. 자, 우리 클렌징 지우면 얼굴 화장품 하면 먼지 있는 거 다 지워지죠? 그럼 얼굴 피부가 깨끗하니까 피부의 세포가 호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노폐물을 빼낼 수 있겠죠. 우리 화장품 이렇게 다 막아놓으면 아가 숨을 못 쉬니까 뭐가 안에서 뱉어낼 수가 있고 우리 콘배트로 막 막아놨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 애가 이게 그 세포가 이제 숨을 쉬는 거야. 우리가 한 이틀 얼굴에 화장을 하면 피부가 밝죠. 근데 계속 화장을 하고 자면 피부가 칙칙하잖아요. 세포가 거의 막 죽을 상태로 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거를 클렌징이 이제 노폐물을 깨끗하게 씻어주니까 세포가 이렇게 호흡하고 신진대사를 할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피부가 건강해지는 거죠. 두 번째는 피부 기능 원활하게 해준다. 이게 뭐냐면 기능이 뭡니까? 피부가 숨도 쉬고 노폐물도 빼고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얼굴에 들어온 게 많으면 영양분 흡수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못하죠. 그렇게 해주면은 피부가 지 할 일을 기능을 원활히 할 수 있겠죠. 그걸 도와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노화를 막는다. 얼굴에 영양분도 들어가 나쁜 게 빠지면은 피부가 잘 안 늙겠죠, 그죠? 그리고 영양분 흡수를 도와준다. 이 말은 뭐냐면 피부가 이제 들어온 걸 없애니까 우리가 막 이렇게 에센스 발라주면 잘 들어가겠죠. 그리고 도와준다. 그러니까 결국은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시켜준다는 거죠. 그 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외우려 하지 말고 내가 생각한 그 말들이 있으면 답인 거죠. 알겠습니까? 이건 무조건 시험에 나오죠. 자, 그러면 클렌징을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오죠. 1단계, 2, 3번이 나오는데 1차 클렌징은 뭡니까? 포인트 메이크업 클렌징. 우리가 동영상 보면은 마네킹에 이렇게 히클 커즈를 대고 이렇게 해놓은 거 있죠? 포인트는 뭡니까? 아이 크림하고 립을 지운 게 포인트입니다. 이걸 포인트 메이크업이라고 합니다. 자, 이걸 먼저 우리는 그냥 세수할 때 그냥 얼굴 전체 다 하죠. 뭐 이거 안 지우고, 그죠? 그런데 원래는 화장솜으로 여기다가 리무버 딱 해서 먼저 딱 적시놨다 해서 싹 지우죠. 그래서 이걸 지우는 게 1차 클렌징입니다. 2차가 뭡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얼굴, 안면 클렌징, 얼굴 전체를 이제 얼굴에 씻는 것을 2차 클렌징이랍니다. 그 3차는 뭐냐? 화장수 도포. 우리는 화장수도 스킨인데, 우리가 보통 보면 스킨은 그냥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손에서 이렇게 바르잖아요. 그게 아니라 스킨도 클렌징입니다. 알겠죠?
어째서 그는 세수 다 하고 바르는 건데. 그죠? 아니죠. 세수하고 나서 수건을 닦고 나면 그 수건 얼굴에 먼지가 다시 묻겠죠. 그러면 화장솜으로 듬뿍 묻혀서, 화장솜 어떤 건지 알죠? 그렇게 얼굴에 싹 닦아주면서 다시 이런데 구석구석에 우리가 안 씻어진 거 있잖아요. 눈 밑에도 화장품 그런 걸 한 번 더 닦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마무리해주고 얼굴이 어때? 세수하고 나면 내가 어떻게 했어요? 유분, 수분 다 없어지니까 pH가 망가져버렸죠. 없어지죠. 스킨을 발라주면서 얼굴을 다시 약산성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분에 스킨에 있는 물기를 얼굴에 주는 거죠. 그러면서 나머지 노폐물까지 빼는 거예요. 그게 3차 클렌징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스킨은 영어고 화장솜은 우리나라 말입니다. 그걸로 얼굴 한번 면패드는 우리가 화장솜을 말하는 겁니다. 시험에 면패드를 해도 맞고 화장솜이라 해도 맞는 말이에요. 알겠죠? 그걸 얼굴을 닦아주면서 수분도 주고 pH도 조절해주고 피부를 정상으로 돌려주고 나머지 찌꺼기까지 없애주는 게 3차 클렌징입니다. 알겠습니까? 끝입니다. 한번 3차 클렌징 읽어볼게요. 피부 유형에 맞는 전문 제품을 선택한다. 맞죠? 아까 여드름 피부는 수렴 화장술 쓰겠죠? 그죠? 얼굴이 모공도 많이 있고 하니까 살균 소독되는 그런 거 쓰고 그런 제품을 선택하고 면패드에 묻힌 후 얼굴과 목 뒤에 이렇게 닦아내면서 두드리긴 게 아니고 닦아내면서 한다. 닦아내면서 수분 얼굴에 주는 거죠? 노폐물은 없애는 겁니다. 자, 넘어갑니다. 수포는 뭐냐면 우리가 따뜻한 타올 얼굴에 이렇게 마사지 해주죠? 그걸 수포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이건 넘어가고요. 자, 그러면은 수포의 종류는 온수포와 냉수포인데 온수포는 우리가 따뜻하게 데워서 얼굴에 모공들 넓혀주고 이런 거고 냉수포는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차갑게 해서 얼굴을 다시 수축해주는 거예요. 이건 그냥 한번 읽어보면 됩니다. 알았죠? 어려운 게 아니고. 자, 넘어가고 클렌징 제품에 대해서 종류가 나오는데요. 이거 시험에 잘 나와요. 자, 그러면 우리가 클렌징을 보면은 크림 타입도 있고 로션 타입도 있고 물로 된 것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되는 대로 씁니다. 알았죠? 우리는 이때까지 막 그냥 뭐 클렌징 로션이든 크림이든 가격에 따라서 쓰지 뭐 피부 어떨 거 생각하고 씁니다. 주는 대로 다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전문가가 됐을 때는 크림을 어떻게 쓰고 로션은 어떤 피부에 쓰고 오일은 어떤 피부에 쓴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크림은 침유성이 크림 상태 WOL 제품이다. 이거 동그라미 치세요. 별표. 자, 친유성. 기름이에요. 기름하고 친하다. 알겠죠? 우리 보통 친한 사람은 친구를 하죠. 친유라는 것은 이 크림은 기름에만 지워진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는 크림을 바르고 물로 씻으면 이 물에 크림, 이게 클렌징이 안 지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들 보면은 막 크림을 한 사람 휴지로 닦아내죠. 닦아내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비누로 씻든지 클렌징 폼으로 씻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2번을 씻어야 됩니다. 2번을 보면은 유분이 많아서 이중세안을 한다. 이 유분은 물에 지워지지 않아서. 왜? 기름하고 친한 친유성 크림이기 때문에. 알겠죠? 물로 지워지면은 우리 로션 같은 건 어때요? 클렌징을 하고 나서 로션으로 하고 나서 그냥 물로 씻죠? 씻어도 되는데 크림은 바르고 나서 여러분 해봤어요? 안 되죠? 먼저 티슈로 이걸 닦아내야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또 다시 씻는, 그걸 2번 씻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중세안. 이중이라는 게 2번 세수를 한다라는 거예요. 왜? 기름기도 많은데 이 기름기는 물에 녹지 않고 기름에 지워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중세안한다. 그러니까 1번, 2번이 시험에 무조건 나옵니다. 알겠죠? 클렌징 크림에 대한 특성입니다. 하지만 세 번째는 세정력이 뛰어나다. 이 말은 진한 화장은 잘 지워지는 거예요. 세정력이 뛰어나단 말은 잘 지워진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지성 피부나 예민한 피부는 가급적 피해라. 왜? 기름기 많은 크림을 기름기 많은 피부에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지성 피부 쓰지 마라. 예민한 피부 왜 하지 말았냐면 크림은 뻑뻑합니다. 딱 바르고 나서 얼굴을 민트면 뻑뻑하니까 자극이 많이 가겠죠? 그래서 예민한 피부에 하지 마라. 그럼 어떤 피부에 하면 좋겠습니까? 기름기가 많으니까. 건성 피부. 그죠? 노화 피부에 하면 좋겠죠? 어차피 나이 많은 사람은 기름기 좀 많이 줘야 되니까. 그죠? 그런 피부에 좋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자, 그런 겁니다. 클렌징 로션은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에 좀 써도 괜찮아요. 그런데 로션에도 기름기가 있어요. 근데 얘는 친수성인 거예요. 이 기름은 물하고 친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물로 지워져요. 그래서 2번 씻을 필요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걸 영어로 OW라고 합니다. 시험에 OW는 뭐다? 물하고 친한 거다. WO는 그 클렌징 크림은 WO로 나왔죠? 이거는 기름하고 친한 거라는 표시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클렌징 뒤에 보면 그런 표시가 있을 때는 우리가 그렇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중세안 필요 없다. 왜? 클렌징 로션에도 기름기는 있는데 물하고 지워지기 때문에 한 번 씻어도 된다라는 거죠. 물론. 그래서 이중세안 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자극은 좋고 건성 노화 피부에는 좋다. 그 다음에 차용후 산뜻하나? 클렌징 크림보다 세정력이 약하다. 기름기가 많이 없다 보니까 산뜻한 느낌이지만 크림보다는 잘 안 지워진다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진한 화장에는 그렇게 좋지는 않고 그냥 일반적인 화장에는 괜찮다. 보통 일반적인 얼굴엔 써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기름기가 있는 것보다는 클렌징 로션은 보통 건성이나 노화 피부에 하면 참 좋다. 이 말입니다. 클렌징 오일은 뭡니까? 기름입니다. 알겠죠? 기름으로 이렇게 얼굴 씻는 거 있죠? 그죠? 근데 이거는 물과 친화력이 있는 기름인 거예요. 수용성 오일인 거예요. 물에 지워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도 두 번 씻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일인데도. 그런데 진한 화장이 잘 지워져요. 그래서 어떤 피부에 좋겠어요? 자, 오일이라 보니까 혹시 부드럽죠? 그죠? 기름기가 있다 보니까 건성 피부는 기름기 있으면 좋겠죠? 민감한 피부. 그죠? 노화 피부. 민감한 피부는 자극이 없어야 되잖아요. 오일은 민감하면 지하에서 미끄러지니까 내가 그렇게 마찰을 안 줘도 되겠죠? 그래서 예민한 피부 괜찮은 거야. 당연히 건성 노화 피부는 기름기가 없으니까 기름기 있는 게 좋겠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클렌징 젤은 유일하게 기름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 지금 크림, 로션, 오일은 다 기름기가 있어요. 알겠죠? 근데 젤은 유일하게 기름기가 하나도 안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기름기 성분이 하나도 없는 클렌징 하면은 클렌징 젤이라고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일 성분이 전혀 함유되지 않다. 세정력이 뛰어나다. 이중세안 할 필요가 없다. 왜? 물이 다 지워지니까, 그죠? 기름 성분이 없으니까. 지방에 예민하고 알레르기 피부, 여드름 피부 적당하다. 기름기가 없으니까 여드름 피부 해도 되겠죠? 지성 피부 해도 되겠죠? 젤이다 보니까 쫀득쫀득 부드러우니까 알레르기 피부 있는데도 괜찮은 거예요. 아시겠죠? 하지만 노화 피부나 건성 피부 나쁘다는 건 없죠? 그죠? 클렌징 워터는 뭐냐면 말 그대로 아까 우리가 말하는 포인트 메이크업 지우는 거 있죠. 물로 된 거. 그죠? 우리가 보통 하는 아이 메이크업 리무버라고 있어요. 아이 립 메이크업 리무버라고 있는데 어떤 거냐면 우리 보통 눈 화장 잘 안 지워서 하얀 물 같은데 면봉 붙여서 이렇게 리무버 지우죠. 그런 걸 말하는데 그걸 클렌징 워터라고 합니다. 워터는 말 그대로 물이란 뜻이거든요. 이거는 얼굴 전체를 화장을 지우는 건 아니고 그냥 부분적으로 포인트 메이크업을 지울 때만 쓰는 걸 말합니다. 아시겠죠? 가볍게 닦아낼 때. 그 다음에 6번의 클렌징 폼은 뭐냐면 이렇게 푹 짜면 거품 나오는 거 있죠? 그죠? 그러면 그거는 뭐냐면 비누 대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클렌징 하고 나서도 조금 찝찝할 때는 막 비누 쓰잖아요? 그 비누는 너무나 우리 얼굴에 있는 수분과 유분을 다 닦아내기 때문에 클렌징 폼을 쓰면 비누 대용의 효과도 있으면서 얼굴의 수분과 유분을 완전히 없애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비누 대용으로 쓰는 게 클렌징 폼이죠. 그러면은 클렌징 크림 같은 경우는 두 번 세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럴 땐 두 번째 씻을 때 클렌징 폼을 사용하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계면 활성제형 세안 화장품으로 비누처럼 거품이 난다. 이거는 나중에 내가 설명해 줄게. 계면 활성제가 어떤 건지. 비누의 단점이 피부 당김과 자극을 제거하는 제품이다. 유성 드럼이 있는 경우 닦아내는 타입으로 세정제 사용 후 이중세안에 적합하다. 그러니까 딴 거 말 필요 없고 비누 대용으로 이중세안할 때 쓴다라고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잘 안 나옵니다. 자, 비누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비누는 빨래 비누가 아니라 얼굴에 하는 세수 비누를 말합니다. 조직을 유연하게 하고 각질을 부풀게 한다. 자, 각질이 떼죠? 얼굴 비누를 하면은 어떤 피부가 부드러워지죠? 그리고 때도 벗겨지죠? 각질을 부풀게 해야지 때가 떨어지잖아요. 그런 효과가 있다. 알칼리 작용으로 피부에 대한 노폐물을 제거한다. 자, 알칼리는 달달하고 단맛이 나지만 때를 잘 지웁니다. 알겠죠? 하지만 너무 알칼리 비누가 때를 잘 지우면 얼굴 피부에 유분기, 수분기 다 빠져나 피부 당긴다고 했죠? 그죠? 탈지 현상을 일으킨다. 이 말은 뭐냐면 아까 말했잖아요. 알칼리 성분은 너무 때를 지우다 보니까 얼굴에 남아있는 기름기, 물기 다 없애보니까 물이 다 빠지고 찰지, 기름까지 다 빼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를 건조화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누로 세수 안 하고 거의가 클렌징으로 많이 쓰죠. 그래서 민감하고 건성 피부의 경우는 약한 산성의 비누를 써라. 알칼리가 성분이 드는 비누보다는 약한 산성이 든 비누를 많이 써라. 예민한 피부들은. 알겠죠?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피부의 특징에 대해서 하면 요 말이 나오지 않은 건 그냥 답이 아닌 거예요.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알칼리 비누는 때를 잘 주니까 너무나
물하고 기름기가 다 빼니까 얼굴이 건조해지겠다. 그래서 그런 게 없는 약한 산성 피부를 쓰는 게 좋겠다. 알겠죠? 피부는 무조건 산성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됐고요. 밑에 내려가면 화장수의 정의와 기능이 나옵니다. 화장수는 아까 내가 스킨을 말했죠. 그래서 시험에 이건 무조건 나오는데요. 화장수 이름은 스킨 로션, 뭐 스킨 토너, 뭐 아스트리젠트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뭐 이 이름을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다 아는 거죠. 2번을 보겠습니다. 2번을 불표하세요. 얘는 화장을 지우거나 세안 후, 맞죠? 세안하고 나서 마지막 마무리 단계에서 피부의 정리와 유수분의 균형을 맞춰준다. 피부 정리가 뭐죠? 한 피부를 pH를 만들어주는 게, 약산성을 만드는 게 피부 정리, 정돈을 한다는 겁니다. 알겠죠? 여기서 뜻은. 유수분 균형은 뭡니까? 얼굴에 세수하고 나서 기름기, 물기 다 없어진 거를 스킨을 발라주면서 약간 유분기와 촉촉해지죠? 그죠? 물기를 준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 말이에요. 세안 후 남아있는 노폐물이나 메이크업 잡념물을 닦아내서 피부를 청결하게 한다. 세안하고 나서 그래도 남아있는 마지막 단계의 노폐물을 닦아주겠죠? 그죠? 그 뜻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이죠. 피부를 약산성으로 조절해준다. 맞죠? 아까 그 스킨볼 피부에 약산성이 다 없어지죠. 세수하고 나면. 그것을 다시 조절해줘서 피부를 정상 상태로 환원시켜준다. 정상 상태가 뭐다? 약산성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때까지 땀이나 피지가 나서 산성으로 만들어줬는데 세수를 하고 나니까 다 없어졌잖아요. 스킨을 바르면서 다시 약산성을 만들어주고 각질의 수분을 공부해줘서 피부를 촉촉하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거냐면 2번, 3번, 4번은 무조건 스킨의 특징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스킨의 화장수의 특징에 대해서 맞는 거, 요 말만 나오면 답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안 외워도 이해되죠? 자, 이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화장수의 종류가 있는데, 유연 화장수는 뭐냐면, 기름 U자고 물하고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나이 든 사람은 요즘 뭐 촉촉한 스킨 있죠? 그죠? 그거는 유분기도 있고 수분기도 있어요. 그것만 먼저 발라도 한동안 좀 촉촉하죠? 그런 거. 유분도 수분도 같이 있는 거. 그러니까 보통 건성 피부나 노화 피부 하는데 좋습니다. 알겠죠? 수렴 화장수는 뭐냐면 영어로 아스트리젠트라고 합니다. 그거 시험에 한 번씩 나옵니다. 이건 뭐냐면 모공이 늘어난 것을 쪼아줍니다. 그래 보통 보면 지성 피부, 여드름 피부 좋죠? 그죠? 그런데 여름에는 디귿을 보세요. 디귿에 보면은 모공 학자 피지, 땀에 오염되기 쉬운 여름철에는 모든 피부에 사용한다. 그거 체크하세요. 여름철에는 모든 피부에 수렴 화장수를 쓴다. 시험에 수렴 화장수의 좋은 점 해가지고 특징에서 이 디귿이 많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 보면은 수렴 화장수 여드름 지성 피부에만 해야 되는데 이런 말 나서 틀린다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 부분까지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해서 그 부분이 좀 많이 문구가 나옵니다. 소염 화장수는 뭐냐면 소금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살균 소독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모공을 당연히 수치시키면서 신선과 청량감을 주는데 소독, 니은, 살균 소독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얼굴에 여드름이 났다든가 얼굴에 좀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소염 화장수를 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지성 여드름 복합성 피부, 염증이 생긴 피부에 많이 사용한다. 소염이라는 건 소금기죠. 우리가 뭐 상처가 있고 염증 생기면 소금 바르면은 소독된다고 막 바르잖아요. 그런 거 소금물에 담그고, 그죠? 그런 것처럼 살균 소독, 염증 치료에 많이 쓰는 게 소염 화장수입니다. 자, 이건 어떤 특징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3번 클렌징 시술 시 주의사항. 요거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별표하세요. 클렌징 할 때, 우리가 얼굴 세수 클렌징 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인데, 눈과 입은 전용 리무버를 사용해라. 우리는 진짜 얼굴 클렌징 하라고 얼굴 전체 다 하죠. 입술이 눈이든 하지 말고 아까 말한 것처럼 눈에는 아이 리무버 지우고 입술도 그죠? 전용 리무버를 써라. 클렌징 시간은 3분을 넘기지 않아야 된다. 그 동그라미 치세요. 얼굴 깨끗하게 한다고 막 1시간 또 민트고 있으면 그 클렌징 성분이 모공색 다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3분 안에 끝내야 됩니다. 알겠죠? 메이크업의 정도와 피부 상태에 따라서 적절한 거 써라. 화장품이 너무 진하면 좀 진하게 잘 지워지는 거 쓰고 피부가 건성이냐 지성이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클렌징을 써야 된다는 거죠. 요건 대단히 여러분 안 해도 되겠죠. 요건 시험에 그냥 거의 100% 나옵니다. 아시겠죠? 요거가 아니면 답이 아닌 거예요. 자, 자, 딥클렌징을 하는데, 우리 TV 선점 안 했죠? 딥클렌징 막 그랬죠? 뭐냐면, 클렌징은 그냥 더러운 것만 없애는데, 딥클렌징은 우리 모공 속에 있는 피지 있죠? 그것도 빠지게 하고, 때 있죠?
때도 벗기는 거예요. 그럼 매일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일주일에 한두 번만 해야 됩니다. 얼굴 좀 거칠거칠하다든지, 뭐 피지가 많을 때만 코 주변, 우리가 이렇게 입 주변 막 하죠? 이렇게 하는 게 딥클렌징인데, 딥클렌징이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뭐냐면, 왜 하느냐? 목적 있죠? 요거가 꼭 시험에 나오죠? 어떤 거냐면, 그 다음에 딥클렌징 종류의 특징을 물어봅니다. 일반 클렌징을 통해서 제거할 수 없는 죽은 각질세포. 죽은 각질세포가 뭡니까? 우리가 말한 때입니다. 이걸 제거하고 피부 안색을 받고 피부가 좋아한다. 자, 때를 벗기고 나면 어때? 피부가 결도 좋아지죠?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모낭내 피지. 모낭내는 뭐냐? 우리 땅구멍 안에 있는 피지를 없애준다라는 거죠. 그 다음 면포, 여드름, 불순물들을 쉽게 배출해 주어준다. 그러니까 안에 있는 피부 속에 있는 노폐물을 빼준다. 이것이 딥클렌징입니다. 아까 제가 간단히 말한 거를 시험에 나오는 거죠.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위에 3번 보면은 각질 제거 후 영양물질을 흡수 촉진시키고 피부 재생과 노화 방지를 위한다. 각질 다 뺏기고 나면 영양분 잘 들어가겠죠? 당연히. 그러다 보면 피부가 다시 살아나겠죠. 영양분을 먹어야 새로운 살이 올라오죠. 이게 피부 재생입니다. 노화 방지, 당연히 영양분이 들어가니까 피부 주름도 펴지고 피부결도 좋아지고 탱탱해지겠죠. 노화를 방지할 수 있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때 끼어 있으면 그 영양분이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겠습니까? 그죠? 때가 다 막아가지고 아무리 좋은 에센스를 발라도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중요한 게 뭐냐면 딥클렌징의 종류가 나오는데 보라색 보면 1번 물리적 딥클렌징이 뭐냐면 자 보세요. 클렌징 제품을 무조건 손으로 마찰을 주는 겁니다. 알겠죠? 그걸 물리적이라는 거예요. 물리적인 것보다 이렇게 힘을 줘서 마찰이 기계적으로 일어난 것은 물리적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이번에는 생물학적 딥클렌징은 뭐냐면 생물은 살아있는 거죠. 딥클렌징 화장품에 효소라는 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지가 이제 때를 벗겨주는 거죠. 어떤 건지 설명해주고 3번의 화학적 딥클렌징은 뭐냐? 우리가 보통 화장품이죠. 화장품에 있던 신맛, 산이나 알칼리 성분을 해서 이 때를 없애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특징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물리적 딥클렌징은 뭐냐면 특징이 손이나 기계 등을 이용해서 물리적 자극으로 인해서 노화된 각질을 제거하는 것. 아까 내가 말했죠. 손이나 기계로 이렇게 막 문질러 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때털로 문지르는 것도 물리적인 딥클렌징이 되겠죠? 마찰로 의해서 때나 안에 모공 속에 있는 걸 빼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그 대표적인 게 어떤 건지 한번 보고요. 2는 예민한 피부, 염증 피부는 하면 안 되겠죠? 얼굴 염증이 막 나는데 막 인태갖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피부는 절대 하면 안 된다. 가각화는 뭐냐면 각질이 더덕 붙은 피부입니다. 지성, 면포성 뭡니까? 안에 피지가 잔뜩 있는 거죠. 여드름 상흔은 뭡니까? 여드름 상흔을 체크하세요. 여드름이 다 났고 나서 껍데기와 흉터가 생긴 걸 말합니다. 이런 것들은 그 모공이 이제 막 큰 피부들은 도움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그 상은 흉터가 이렇게 벗겨지는 거죠. 그럼 새살이 올라올 수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여드름 상은이나 맞는데 여드름 피부라면 틀린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실수합니다. 알겠죠? 여드름은 딥클렌징 하면 안 되지. 상은은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단하게 읽으면 여드름 하면 딥클렌징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상은은 맞는 거죠. 네. 잠깐만요.